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세계로병원 내과센터 김지영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시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술 3가지 중에 절제술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봉합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서울 세계로병원의 정재훈 병원장님과 함께 반월상 연골 파열 시 봉합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재훈 병원장님,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반월상 연골 파열 중에서 절제술보다는 조금 낫죠. 봉합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봉합술 한다고 하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군요.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MRI 검사 시에 반월상 연골이 찢어져서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었는데, 이럴 때 그럼 아까 말씀하신 절제술과 봉합술 중에 실제로 봉합술이 더 좋은가요? 그렇죠. 절제술이 좋냐, 봉합술이 좋냐라고 하면 봉합술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봉합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반월상 연골의 바깥쪽 부분은 이제 혈액순환이 돼 있어서 이제 봉합을 해주면 붙을 수가 있는데 그 안쪽은 안 붙거든요. 굉장히 너덜너덜하게 파열된 것을 꼬맬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제한적이긴 한데 할 수 있으면 봉합술이 좋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봉합술을 하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자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봉합술이 실제로 왜 더 좋은 이유가 어떤 건가요? 그렇죠. 반월상 연골이 뭔가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할이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절제술에서 없애버리면 당연히 안 좋겠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지하는 게 좋겠죠. 상식적인 말씀인데 이제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관절 연골이라는 우리가 보통 물렁뼈라고 하는 게 덮여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도 있어요. 밑에 뼈에도. 그리고 그 사이에가 이렇게 주홍색의 이게 반월상 연골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관절 연골은 좀 딱딱해요. 네. 엑스레이 상에서는 투명하게 보여서 안 보이긴 해도 뭐 누르면 들어간다라지 그러진 않아요. 그냥 딱딱하죠. 그리고 반월상 연골은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딱딱한 고무 정도. 네네. 그러니까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걷는다고 하면 이렇게 두 개의 위에 뼈, 밑에 뼈에 있는 관절 연골들이 만나겠잖아요. 네. 그 가운데에서 이 충격 흡수 작용을 이 반월상 연골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당연히 충격 흡수 작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걸을 때 위에 있는 관절 연골과 밑에 있는 관절 연골이 부딪히면서 이제 아무래도 충격이 더 많이 심해지겠죠. 그럼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만보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1년, 2년 평생 동안 그렇게 반복이 되면은 관절 연골이 닳아져서 소위 퇴행성 관절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봉합술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가지고 있던 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확실히 더 좋겠네요. 마음처럼은 봉합술을 꼭 하고 싶겠지만 모든 반월상 연골 파열한 환자한테 말씀하신 대로 봉합술이 제한적이라고 조금 하셨는데요, 적응증이. 그럼 어떤 경우에 절제술을 하고 어떤 경우에 봉합술을 해야 하는지, 그런 걸 사례와 함께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합술을 생각할 때 가장 생각을 해야 될 게 혈액순환이에요. 사진을 보면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수술법이랄지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는 관절 백과 아닙니까? 궁금하신 분도 있고 섬세하게 알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또 이런 과정을 보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죠.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방법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반월상 연골을 이제 간단히 그린 그림인데요. 그쪽이 앞쪽, 여기 뒤쪽, 안쪽, 바깥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선들이 그어져 있죠. 이렇게 연골 따라서 이렇게 3등분하고 있잖아요. 바깥쪽 3분의 1은 혈액순환이 아주 좋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깥쪽 3분의 1은 혈액순환이 좋아서 봉합을 해주면 잘 붙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로마자로 3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혈액순환이 거의 없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조직이 이렇게 재생이 되고 붙으려면은 치유가 되려면 혈액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봉합을 해도 원칙적으로는 유합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이 가운데 부분은 이제 중간 부분이에요. 혈액순환이 어느 정도는 있으되 아주 좋지는 않은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각 부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파열 양상에 따라서 이제 봉합을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자리 쪽은 아무래도 절제술 쪽으로 가고 바깥쪽은 이제 봉합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봉합술 사례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절제술 사례 한번 봐볼게요.
여기 사진을 보면 이제 직접 실제 환자 수술했던 사례인데요. 아까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이 안쪽 가장자리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혈액순환이 원래 없기도 한데 또 파일 양상을 봐보세요. 뾰족하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진이게 됐잖아요. 네. 이런 걸 혈액순환 없는데 진이겨진 이런 파일을 봉합해 줄 수는 없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봉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 붙으니까 나중에 안 붙으면 다시 또 수술을 해서 제거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절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다듬어내서 이렇게 수술을 해줍니다. 네. 사진으로 보니까 실제로 일반적인 상처랑 똑같이 뭐 이렇게 봉합하듯이 봉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러면 봉합술도 사례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봉합술은 이제 기본 원리는 상처 봉합하고 똑같아요. 상처 이렇게 쭉 찢어지면 이렇게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묶어서 딱 붙여주는 거잖아요. 네. 붙여주고 이제 그걸 유지하고 있으면은 이제 혈액순환 등 여러 가지 조직이 낫는 과정을 통해서 붙는 거잖아요. 네.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관절 속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꼬매듯이 이렇게 꼬맬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기구들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봉합을 해주는 거예요. 관절경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관절 속을 이렇게 한쪽 구멍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빨간색이 이렇게 본다 그런 의미예요. 들여다보면서 실을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파열된 부분을 지나서 그래서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요. 이용해서 보면서 기구를 적당한 위치에다 이렇게 기구를 대고 실이 달린 바늘을 쭉 통과시켜서 이렇게 쭉 빼면은 실이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또 한 개 넣은 다음에 다시 같은 실을 이렇게 또 이렇게 통과시켜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매듭을 만들어 주면은 딱 꼬매지는 거죠. 그러겠죠? 짧으면은 그 하나만 하면 되고 두 번째 하고 있잖아요. 긴 경우에는 또 한 개 더 이렇게 만들어서 딱 꼬매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요거는 관절 속에서 밖으로 실을 뺐잖아요.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 밖으로 나갔다. 이런 방법도 사용하고 또 요거는 이제 밖에서부터 실이 들어와요. 밖에서 실이 이렇게 바늘을 통해서 이렇게 실을 통과시켜 가지고 그 실을 다시 이쪽으로 빼내요. 그래서 또 이 밖에서도 묶어주면 아까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다, 아웃사이드 인 이런 테크닉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또 이제 특별한 기구를 개발해 가지고 이 속에서만 다 해결하는 매듭도 여기서도 해결하고 밖에다 매듭 만드는 게 아니고 요거는 올 인사이드 완전 속에서 처리하는 거 이런 방법들이 개발해서 이렇게 봉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봉합한 사례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거 좋은 사례 같아요. 보면은 가장자리 쪽이잖아요. 네. 가장자리 쪽이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막 돼 있죠. 네. 요거는 봉합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봉합술 사례로 나왔잖아요.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장자리 쪽은 이렇게 봉합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 다듬어 내줘요. 다듬어 내주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또 수평으로 파일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네요. 갈라져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더 안쪽으로 갔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꼬매줘요. 충격 흡수 작용을 보호하는 면에서는 훨씬 낫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다 제거해버리면 그만큼 충격 흡수량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봉합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각 봉합 사례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데 이것은 이제 반응성 연골의 몸체 부분이 일종의 몸체 부분이 파열된 거잖아요. 근데 다음 사례 보시면은 맨 처음에 봤던 그림인데 여기가 앞쪽, 뒤쪽이라고 그랬는데 연골도 이렇게 맨 앞쪽에 부착 부위가 있고 뼈에 부착하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도 후방에도 부착하는 부위가 있어요. 근데 이 후방 부착 부위 여기가 떨어진 거예요. 여기도 떨어진 것이 이제 모양을 보면은 연골이 여기서 C자로 이렇게 가고 있는 맨 뒤쪽 여기 이 부분이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안 붙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여기 떨어진 것을 이렇게 여기가 너덜너덜하면 또 이제 꼬맬 수가 없는데 이렇게 단정하게 보기 좋게 이제 파열된 경우는 이걸 여기다 꼬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꼬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 실을 이렇게 로딩을 시켰어요. 실을 넣어가지고 그 실을 이리 뽑아내주기 위해서 이쪽에 하얗게 이렇게 핀이 하나 나와 있어요. 구멍을 통해서 실을 이리 쭉 당겨주면 요거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꼬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매준 게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파일 양상에 따라서 어떤 실을 이용해서
이게 원리는 상처 봉합과 비슷한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네.